식량을 주는 거를 9월 말에 끝나야 된다. 중부지방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상황 봐서 10월 한 10일 뭐 때로는 12, 3일까지 이렇게 부화감에서 마지막 사양을 끝내라. 이렇게 저는 합니다. 되게 내가 해보니까 내가 늦게 번식을 최대한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제 다 각양각색인데 얼마 차이는 안 되지만은 언제든지 벌들이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면적을 줄어드는 거와 그걸 찾아서 주면 돼요. 이게 정석입니다. 에? 뭐 날짜가 언제 딱 올해는 지금 늦번식이 다른 해보다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럼 늦게까지 유충이나 봉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는 벌도 늦게 많고 그럼 늦게 밥을 안 주면은 나중에 가서 식량이 적어서 오히려 전량돼서 죽는 벌이 생길 수 있어요. 올 같은 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량 주는 시기는 언제든지 산란이 줄어들기 전에 봉개시켜 놓고 산란이 줄어들기 시간에 거기다 계속 밀어넣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봉충이 다 얼추 나올 때 충분하게 식량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사양기로부터 멀은 데는 갖다 저장하는 게 떨어져요. 벌들이. 가까운 데부터 저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밥을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줄 정도만 남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양기 이쪽 가까운 데 2장 정도는 꽉 차요, 입에. 에? 2장, 3장 정도는 꽉 차서 더 들어갈 데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된다고 해요. 또 봉개도 많이 해요. 그럼 봉개도 가쪽 사양기 쪽은 덜 있지만 나머지 안쪽은 두 번째 장 거 잘 갔고 가장도 안쪽은 가고 잘 갔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소비가 이렇게 4매가 있다, 5매가 있다, 5매가 이쪽이가 사양기다 하면은 요놈 2개를 살짝 들고 이쪽 거 2개가 밥이 적다면 요놈을 들어서 소비를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그냥 앞뒤가 바뀌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넣으면은 식량이 자연스럽게 많은 게 안쪽으로 가고 봉개가 많은 것이 저쪽 벽면으로 가고 화분 벽면 쪽으로 벽 쪽으로 가고 나머지 적은 게 이쪽으로 옵니다. 이때 벌이 적으면은 빼버리고 벌이 충분하다 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을이 요새부터 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최대한대로 도둑질을 했던 물어오던 많이 저장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뜩 벌만 보면은 조금 지체해서 보면은 도봉이 생겨요. 네. 그래서 식전 일찍 보고 또 저녁 때 보고 아니면 조금 도봉 생기면 쉬었다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도봉 발생했는데 보면은 나중에 도봉이 한번 발생하면은 아주 막기가 어렵고 도봉에서 한 일주일만 서로 뺏기는 도봉이 생기면은 벌들이 팍 늙어버려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도봉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새는 육아를 많이 할 때는 자극 줄 때는 물을 한 7대 뭐 7대 반 이렇게 해주고 자동 사양 시스템 왜 어차피 물을 물어와서 육아하는 새끼 다 쥐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육아가 필요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한 6대 정도 이렇게 주면 됩니다. 왜 물을 많이 타면은 저녁 내 또 그 이튿날 날개로 부채질해서 물을 증발해야 하니까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물을 적게 주면은 설탕이 전화되기도 전에 굳어버려요. 물을 한 4대 반이나 4대 정도밖에 안 타서 준다. 뭐 이렇게 하면은 설탕 액을 사양액을 갖다가 저장해는 표면이 건조할 때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막이 생겨요. 설탕 막이. 그러면 이게 속에서 전화도 되기 전에 사탕처럼 변하는 거예요. 특히나 10월달 중순 이때 뭐 25도 이상의 온도가 내려올 때 침엽수 감로라고 해서 낙엽송이나 잣나무나 전나무나 뭐 소나무나 이런 데서 감로가 많이 내리는 중부 지역이 있습니다. 양평이나 저쪽에 잣나무가 많은 가평이나 이런 데. 그러면은 이때 침엽수 감로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때는 위에서 아래까지 꽉 봉개할 정도로 돼요.
그러면 내년 봄까지 살해야 될 벌이 다 늙어버려. 시커멓게. 한 3분의 1, 4분의 1은 이미 떨어져 버리고. 이러고서 이제 겨울철에 또 감로가 많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게 전화도 되지 않아가지고 사탕처럼 딱딱하게 다 사탕으로 변할 때 있어요. 그럼 벌 전멸이에요. 그런 경우는 감로가 자꾸 들어올 때는 워낙 많이 들어올 때는 벌을 이사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밥을 설탕물을 주어서 이걸 섞어 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낫습니다. 6월달 감로는 그렇게 굳지 않는데 가을철에 침엽수 감로는 색깔도 좀 맑은 색을 띠면서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봉개를 깎아보면은 이렇게 깎아보면 사탕이 나와요. 꿀이 아닌 사탕이. 자, 이렇게 참고로 알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 주워갈 때는 뭐 마지막 사양은 너무 한 번에 한 대 정도 이렇게 주지 마시고 좀 적게 얼추 주면은 적게 이렇게 나눠서 주도록 그래야 벌이 좀 덜 늙어요. 요새 좀 더울 때 막 할 때는 괜찮지만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월동 사양 시키는데 그리고 봉개가 우위로부터 뒤쪽으로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뒤쪽이 소비 뒤쪽하고 우위로 이게 한 전체 소비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차게 해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식량을 다 주고 난 후에 11월 초까지는 이 중북기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가 쪽에 있는 식량을 자꾸 가운데다가 자기들 월동날 자리다가 파다 옮겨. 이쪽 사양기 쪽 있는 데도 그렇고 벽 쪽에다가. 근데 벽에다가 보온판을 대는 벌통은 덜 파옵니다. 안 된 거는 추우면 더 파요. 그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가위가 전량돼서 죽기 때문에 벽 쪽에다가 항시 식량이 봉개가 제일 많고 식량이 많은 송을 갖다 놓아야 파서 옮기더라도 나중에 식량이 적어서 죽는 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드기약 처리를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벌이 또 줄어드니까 축소되면은 그 중에서 밥이 제일 적은 거 봉충이 많았다가 터져 나온 자리가 제일 적어 그런 소비가 그런 걸 뺀다든지 가 쪽에 벽면에 식량이 적게 저장한 걸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축소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월동 식량은 공급은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하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월동 식량에 대해서. 설탕 안 주면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외부에서 들으면 되죠. 외부에서 꿀이 들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근데 이 시흥 지역에는 작년에 감로꿀이 들어와서 여기 저 시흥 회장 얘기는 전혀 안 주고 월동을 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감로가 설탕물보다 월동 나는데 좋은 편은 아니에요. 호정 성분이 많아서 한마디로 전하당 중에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당이 있다 이게. 그래서 배에 똥이 많아진다든지 그래서 똥 싼다든지 또 벌이 수명이 짧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 겨울이 그러다 보니까 열이 나고. 감로꿀 한 병을 갖다 놨는데 예. 위에 부글부글 끓어요. 예예. 떠냈더니 이틀 후에 또 그만큼 또 찬 거예요. 예. 또 떠냈어요. 지금 반 줄었어요. 부글부글 끓는 거 걷어냈더니 예. 그 정도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올라와서 거품이 나가는 게 수분하고 꿀하고 섞인 거예요. 예. 놔두니까 괜찮던데. 그러니까 거품을 그게 나중에 삭아요. 그러니까 농축을 하면은 그게 거품이 확 삭습니다. 아가씨 꿀도 마찬가지로 떠놓고서 위에 하얗게 거품이 생겨서 떠 있는 거는 농축을 하지 않은 꿀이고 아가씨 꿀을 가서 아가씨철이나 그 6월달에 샀는데 위에 깨끗하다. 거품 한 방울 없다. 그러면 되게 농축한 꿀이에요. 거의가. 그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열어놔도 돼요. 건조할 때는 증발이 되는데 대신에 장마철에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오히려 묽어져요. 그게 장단점이에요. 설탕이 1.5예요. 이거 따뜻할 때는 그냥 뚜껑만 열어놔도 되고 항상 그 거품만 떼가지고 놔두면 그게 반이 또 꿀이에요. 그렇지. 그냥 놔두면 삭아서 가라앉아. 놔두니까 그냥 가라앉아. 예, 가라앉아요. 떠낼 필요 없어. 이게 이제 북나무 꿀이나 화분이 많이 들어간 꿀, 또 아니면 토종꿀 이런 게 농도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부글해서 산화작용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꿀을 검사하면은 그 산도가 높아요. 산도에서 불합격 맞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농도가 18% 미만이 되면은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게 적어요. 근데 아마 틀림없이 부글부글 계속 끓어올렸다면 농도가 조금 약하게 떴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 여기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뜬 것도 농도가 좋았을 때 있고 농도가 약한 게 있고 그래요. 예? 예? 농도가 좋으면 부글부글 18도 미만이 되면은 17도, 18도 되면 안 끓습니다. 효소가 이 산화작용을 하는데 효소가 그걸 잘 못해서 괜찮아요. 예, 그래서 원래 농도가 좋게 뜨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꿀이요. 예를 들어서 밤꿀은 뭐 기관지에 좋다. 예.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꿀마다 그 성분이 그게 그 사실입니까? 약간 그런 성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쉽게 해서 뭐 헛개나무다. 예, 헛개나무 뭐 여자들 미백의 효과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 그 헛개나무에 들어있는 그 어떤 항산화 물질이나 이런 기능성이 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헛개나무 꿀은 간 기능 뭐 회복에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비싸게 받고 엄나무 꿀도 뭐 한 15만 원 이렇게 막 한대 10만 원씩이요. 실제 꿀 한 대 15만 원이면요 상당히 꿀 조금만 떠서 팔아도 괜찮습니다. 농가가 한도 나오면 1,500만 원, 1,800만 원, 7,800만 원 되잖아요. 예? 15만 원 정말 받고 판다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벌 기술만 하지 말고 내 주변에다가 자꾸 봄가을로다가 내 소득의 5% 1년 360일 중에 5%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 나이 먹었는데 그거 커서 내 효도 보고 내가 심어놓으면 딴 놈들이 와서 다 꿀떡하고 벌 역사에 갈 텐데 그 꿀악지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발전이 없어요. 자꾸 심으세요. 그럼 후배들도 좋아지고 또 내가 농가들한테 정부다도 계속 다른 거 지원해 줄 생각하지 말고 밀원수는 무진장이라도 줘라. 내가 밀원수나 양봉사나 이런 쪽이나 지원해 주지 다른 거 많이 지원해 주지 말아라. 내가 솔직히 그럽니다. 왜? 그런 거는 무한장애로 해줘도 괜찮습니다. 양봉사 해줘도 뭐 한없이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뭔가 땅도 사야 되고 남의 땅에서 잘 그런 거 지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치 상승도 효과를 보고 이러는데 지금 다른 기자재 뭐 이런 거 계속 하니까 외국 선진국에도 소비 다 버리지 않습니다. 헌통 버리지 않아요. 요새 한국 사람들 다 갖다 태워버리잖아요. 엊그제도 누가 그때 소비 몇천 장 태웠다고. 왜 태우냐. 그거 해서 어렵더라도 떼내고서 소초 밀람 녹여서 갖다 바꿔다 붙여서 쓰지. 이거 뭐 바쁘고 귀찮고 환경 오염되고. 그래. 외국 사람 가와요. 선진국 있는 사람들도 딱 틀이 있어요. 유리로다가 여기다 소비 갖다 놓고 밑에 함석이로 해서 딱 고여서 아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햇빛에 열받아서 그냥 소비 갖다 놓으면 녹아서 속에 있는 밀랍만 녹아서 빠집니다. 예? 이거 주워모대기 해서 막 지저분하게 막 둥글둥글하게 떨어지면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녹여서 밀랍 만드는 겁니다. 아주 그러면은 얼마든지 좋잖아요. 근데 다 버려요. 덧집이고 뭐고 양봉장 현장에 가보면 아가씨처럼 다 주워다가 자루에다 담았다가 녹여서 왜? 밀랍도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요새 수입이 왔었어요. 예? 밀랍이. 그거 애완 낭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농가들 다 버리고 소득은 낮다고. 왜 그렇게? 저도 바빠 죽겠지만은 절대로 안 버립니다. 지저분하니까 다 주워다 놨다.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주워다 놨다. 아침 저녁에 가서 봤다가. 바쁘면 지금도 아직 못 녹였어요. 꿀뜬 거 다 그냥 있지. 이제 시간 있을 때 언제 이제 가서 또 녹여야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선생님 그럼 밀도가 우리가 밀도질 하는 거하고 전기 밀도하고 연로 밀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제일 좋은가요? 제가 뭐 전기 밀도는 많이 써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 안에 열선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따지면은 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열 전도체가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꺼워요. 아무리 얇게 만들라 이번에도 나와서 자기가 최대로 얇게 한 거다. 그래도 두껍다. 이 두꺼우면 밀도질할 때 덜 좋아. 그렇다고 너무 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야. 왜? 얇으면 갖다가 자를 때 뜨거운 것이 어지간히 이쪽 귀로 다 끝날 때까지 식지 말아줘야 하는데 또 식어.
식으면 다시 물에다 담갔다 빼야 되고 그래서 뭐 계속 나도 안 써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두꺼운 전기 이 밀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얇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꿀이 물에다 안 담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물이 없이 꿀이 거기서 뜨거운 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꿀이 끈적끈적 거기에 엿처럼 되잖아요. 엿처럼 되면 다음에 자를 때 매끄럽게 잘 안 잘라져요. 언제든지 밀도는 가운데 그릇에서 가운데 게만 보글보글 끓을 정도면은 제일 적당히. 너무 끓으면은 물이 얼렁얼렁 마르고 가스가 많이 소모되지만은 가운데서만 뽀글뽀글 끓을 정도면은 거기다 담갔다 끊으면은 뜨거워서 잘 잘라지고 이 열이 같이 전달이 돼야 돼요. 칼날 가지고 자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녹아가며 잘라져야 잘 깨끗하게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저기 외국 꿀들 아마 이번에 가서 화면 봤을지 모르지만 이따 여기서도 나오겠지만은 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봉개한 거를 깎을 때 이제 타입이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 세차장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털이 아래로 있다가 팍 돌아가면 털이 옆으로 90도로 쓰잖아요. 예? 옆으로다가 딱. 그렇게 해서 이 거리가 일정하잖아요. 예? 이 와야줄식에서 세 고리가 연결된 고리가 확 돌아가서 그만큼만 쳐서 깎아지게 하는 타입이 있고 예? 옛날 건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거는 소비가 그게 쳐서 우리 소강 때 연마고리가 위께 넓잖아요. 서로 닿는데 이것까지 다 쳐니까 안 되니까 일자로 밑에 거 넓이만큼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조금씩 떼놓아야 하잖아요. 예? 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 벌통 중에는 거기다가 떼니까 이동하려면 소비가 움직이고 갖다 놓을 때 간격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통 옆에다가 함석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소비 하나씩 들어가는 턱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넣으면은 그 간격이 딱딱 맞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 그 요새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쳐서 하면은 그러니까 요새는 기계가 방앗간에 가면은 돌 굴르는 기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돌 굴려면 그 적은 공간에 요거 톱날이 식에서 이발 기계처럼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소강대 옆에 연마고리 그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쫙 이렇게 바리깡식으로 밀고 가는 거죠. 요새 이제 이런 타입이죠. 그런데 이 대신에 밀도에다가 그 안에다가 물을 뜨거운 물을 스티미로 돌게 이렇게 됐는데 어떤 때는 그게 깨끗이 안 잘라지면 막 소비도 더군다나 울퉁불퉁하면 깨끗이 않습니다. 우리가 밀도한 것보다 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밀도가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얇아도 안 좋고 너무 두꺼워도 안 좋고 그래서 밀도 할 때마다 잘 갈아 쓰고 물은 가운데만 보글보글 끓는 상태에서 하고 또 물도 오래 쓰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계속 꿀 봉개한 걸 깎으면은 꿀물이 되거든요. 꿀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하죠. 끈적끈적하니까 끈적끈적을 가지고 밀도를 하면은 잘 안 잘라져요. 그래서 어지간히 밀도물 하다가 버리고 또 새로 하고 또 그 위에 밀도 계속 녹아서 위 뜨거든요. 이게 밀이 있어도 잘 안 잘라져요. 칼에 밀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것도 걷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쉬는 시간에 물을 간다. 그래서 밀도물이 너무 많은 양을 쓰는 게 채밀할 때 해보면 안 좋아요. 왜? 이만큼 깊은 거를 쓰면은 물이 많아서 처음에는 좋지만은 물을 가려야 된다. 갈고 나서 그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참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버리지 말고 위에 밀 녹인 거 위로 뜨니까 그는 후 위로 불어가면서 내버리고 또 나머지 것 물을 붓고 이런 식으로 물을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깊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하고서 안 되면 다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쉬는 시간에 갈고 이렇게 해서 씁니다. 병해충 방제하는 거 지금 이 시기부터 월동까지 진드기장이고 왕스 하나 가지고 가능합니까? 뭐 왕수 하든지 아니면 개미사 한번 써주든지.
뭐 아니면 그러니까 전기 밀도도 거기 꿀 묻은 거, 밀라 묻은 거에 닦아가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걸레라도 깨끗한 걸레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젖은 걸레에다 문지른다든지 물에다 넣다 빼서 그 꿀을 닦아가면 하는데 그래야 잘 잘라지. 그냥 전기 뜨겁기만 하다고 잘 안 잘라집니다. 요 밀도에 뜨거운 것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꿀 묻고 밀 묻으면 잘 안 잘라진다고.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은요. 예. 이게 이런 약간 칼 길이가 이만하면은 이만하게 된 거지. 여기다가 칼 넓이만큼만 이렇게 짠대요. 이렇게 짠대. 뚜껑을. 그러면 그다음 이제 이렇게 쓰고 여기가 딱 칼을 이렇게 딱 밀어 넣으면은 이물질은 여기가 딱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물질은. 아유 그거 꿀 뜰 때 바빠 죽겠는데 그거 맞춰서 그걸 뭐 그렇게 합니까? 넓은 그릇이다 그냥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렇게 칼 넓이만큼 짠 데다가 예. 딱 밀어 넣고. 아이 근데 그 칼날에 묻어 있는 밀이 그렇게 깨끗하게 제거 안 됩니다. 물에다 넣어서 떠서 없어지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만든 사람이 놀리고 실제 현장에서 써본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해요. 예, 제가 봤을 때. 예. 그 꿀이 애기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애기들한테 먹이지 어린 영아들한테는 먹이지 말라 그러는데 그 꿀 속에 내가 지금 긴가민가한데 보트릴럭스 균인가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꿀에서는 그걸 먹여가지고 영아가 죽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예? 양봉이. 근데 외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꿀을 소비를 털어다가 봉개된 것을 공장에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언제 식구질이든 뭐 외부에서 주문이 들어오던 이때 열을 줘서 채미를 하다 보니까 뭔가 병균이 그 창고 내에 저장돼서 그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나오니까 애국꿀에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데서도 일본은 특히 꿀을 수입에다 먹이다 보니까 주로 수입을 1년에 한 2만 5천 톤, 3만 톤 수입하다 먹다 보니까 애국꿀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도 특히 영아에다가 꿀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젊은 엄마들도 뭐라 그래요? 애들 절대 우리 며느리도 그런 거 인터넷 보니까 주면 안 된다. 우리 아들내미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 양봉가들을 접하고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장 위주의 채미를 하니까 이런 균이 그렇게 상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별로 많이. 균 때문에 그래. 균이. 성인이 뭐 복용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그거는 뭐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만 너무 당을 많이 먹으면 한 번이 일시에 먹으면은 결국 그 당을 분해시키기 위한 효소가 나와야 하잖아요. 인슐린이라는. 이러다 보니까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 많이 드시지 말고 뭐 한두 수저나 또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그거보다 더 먹는다든지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예, 그렇게 먹는 거는 괜찮아요. 저도 뭐 한두 수저 먹고 어떤 사람은 제가 벌치러 났을 때 꿀 공짜로 하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한 대죠. 때로는 한 대까지도 먹는 사람 봤습니다. 한 대 공짜로 줄 테니까 얼마 먹나 해봐라. 한 대. 그렇죠. 예.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가 옛날에 막 밥에다 비벼 먹고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군대 수통 있잖아요. 예? 옆에다 차고 다니는 수통에다가 그때 유채꿀을 꽉 채워갖고 얘 이놈 거 내가 얼마나 먹나 한번 먹어보자. 꽉 먹고 있는데 이만큼 못 먹었어요. 예? 다 먹고서 더 못 먹겠더라고. 예. 그리고 꿀 많이 먹으면은 취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꿀이 농도가 좋은 걸 쓰니 그러니까 옛날에 먹고서는 꿀 취해서 병을 고쳤다. 요새 꿀들은 그렇지도 않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꿀이 농도가 좋아요. 옛날엔 다 토종꿀 봉개된 걸 떴거든요. 예? 요새 시기에서 봉개 안 된 꿀을 뜨면은 수분이 많잖아요. 수분이 많은 거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윗속에 들어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습기를 쉽게 해서 삼투압 현상에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위에 들어가면은 쉽게 해서 17%짜리가 들어갔다. 16%짜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주변에 장기에 있는 수분을 막 잡아당겨서 농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 위벽으로부터 그걸 많이 빨아들이면은 쉽게 해서 취하는 거죠. 따지면은. 그래서 꿀 먹고 취하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되게 어떤 뭐 술 기운이 알코올 또 이런 게 올라와서가 아니고 되게 삼투압 현상에서 빠져서 너무 그걸 많이 먹는 건 바로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단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포도당이 많은 꿀보다는 저것도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많은 오랜 양봉을 한 경험상 봤을 때 포도당과 과당이 전화당 중에 주성분인데 둘 중에 봤을 때 포도당이 흡수율이 빠릅니다. 예? 학자들 얘기로는. 그러면 위에서부터 흡수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흡수가 빨라야 좋은 사람은 누구냐? 운동해서 마라톤 같은 거 중간에 하다가 물 놓은 거 먹어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포도당 그런 것을 꿀 아닌 그런 것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포도당이 많은 꿀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흡수가 되니까 좋다고 보여야 돼요. 그럼 어느 꿀이냐? 유채꿀. 유채꿀이 국내에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벚나무 꿀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은 16도 이하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쌀이꿀 같은 게 떨어지니까 북나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또 좀 높고 그 제일 높은 거는 1대1 정도 됩니다. 포도당이 1일 때 과당이 1 아니면은 과당이 뭐 0.97이나 95나 이렇게 이제 포도당이 유채꿀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당뇨 환자는 제주도의 유채꿀 같은 거 바람직한 게 아니죠. 당뇨 환자는 당을 서서히 흡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쌀밥보다 보리밥이 좋다, 잡곡밥이 좋다. 포도당보다는 과당이 좋다.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당뇨 환자는 과당이 높은 꿀을 먹는 것이 흡수율이 더디니까 좋겠구나. 제가 그래서 그렇게 강의드리면 해줍니다. 그러면은 제일 국내에서 높은 과당이 높은 꿀이 뭐냐? 밤꿀이에요. 밤꿀. 그 다음에 아카시아꿀 이런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밤꿀을 내가 권장을 해요. 감로꿀 같은 거는 당 비율이 한 1.3 돼서 포도당이 1일 때 과당이 1.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밤꿀은 높은 거는 1대 2.0까지도 나와요. 1.7, 1.8, 2.0까지. 그래서 이런 거를 오히려 당뇨 환자는 과당이 높은 농도가 좋은 꿀을 먹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밤꿀은 다른 꿀에 비해서 그동안 조사해 본 바에는 이 항산화 물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꿀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특히나 나이 드시면은 위나 장이 약해져서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탄수화물이 결핍돼서 마른다든가 이런 분은 꿀 먹으면 상당히 기운이 나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충분히 어떤 탄수화물도 섭취를 못 하던 시절에 보릿고가 있던 시절에 꿀을 먹으면 기운이 나고 약발을 받는 것처럼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아주 꿀이 건강기능식품으로는 그 당시에는 최고였죠.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돼요? 너무 살이 쪄서 비만이 와서 오히려 적게 먹어야 된다. 의사들이 자꾸 당분을 먹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꿀을 많이 먹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꿀을 선진국이 되면은 이것저것 다른 설탕 대신에 첨가해서 먹는 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과자나 이런 제품 종류에 다 허니 들어간 게 몇십 개요. 감자칩이 꿀 그거 얼마 들어가긴 했어요. 칩꿀이만큼 그냥 0.몇 프로. 이름 거기다 꿀 이름 해가지고 완전히 가격 올려서 마진 보고 그냥 매스금 따. 그러더니 이게 그냥 다른 데로 다 확산돼서 조금씩 있으면 티끌모아 태산해요. 그래도 꿀이 그러다 보니까 잘 팔리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꿀이 뭐 올해 풍년이 된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수십 개 있다가
꿀을 무슨 뭐 홍보를 잘하고 이래서 꿀이 잘 팔린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소비되는 양이 예년보다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꿀 소비가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뭐 도매로 뭐 많이 달라고 해도 줄 꿀도 없다. 그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예, 오히려 사양꿀도 부족돼서 동이 났다. 뭐 현금 거래다. 뭐 그것도 가격이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